안녕하세요. 3월 12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입니다. 태윤선 의원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는 1.28% 하락, 코스닥은 0.6%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시 급락 영향에 국내도 전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오전 중에 2.5% 이상 하락하기도 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절반 가까이 회복해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 강행을 위해서 단기적인 경기 침체도 용인하겠다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불안감이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15%대 급락하면서 국내 2차 전지주도 약세를 보였고 주도 업종이었던 산업재도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장중 2~3%대까지 하락을 했지만 보합권까지 낙폭을 회복했습니다. 또 화장품 업종은 수출 데이터 호조에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 로봇주 전반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증시입니다. 트럼프와 캐나다 양측이 추가 관세 발표 후에 다시 철회를 하는 등 극심한 피로감에 장중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다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미국으로 보내지는 전기의 전기료 할증 방침에 미국도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기존 25%에 25%를 더해서 50% 관세를 지시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에 6.7bp 상승했습니다. 추가 관세 철회 고려에도 미국 증시가 장 막판에 낙폭을 확대하는 등 트럼프의 관세 무기화에 시장의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의 계속되는 조정에도 한국 증시는 견조한 흐름을 유지 중인데 관세와 연동된 변동성 흐름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편 어제 있었던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회담에서 30일간 휴전에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호응이 관건이지만 휴전과 종전 협상 기대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관세 관련 극심한 피로감에 휘말리면서 미국 증시가 장중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당분간 관세와 연동된 그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채권 전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재균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채권팀 임재균입니다. 최근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한국 금리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면서 미국 금리는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여전히 미국의 관세는 수입보다는 미국으로 공장의 투자와 그리고 이를 위한 고용 창출을 위한 관세 압박 카드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은 트럼프의 강경한 관세 정책은 당분간 지속이 될 수 있지만은 이를 통해서 경기 침체를 유도할 것이라는 일부 시각은 저희는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의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경기 침체 우려이 현실화가 될 경우에 연임에 실패했던 사례를 고려하면은 트럼프도 경기 침체를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트럼프는 연임이 불가능하지만은 선거를 통해 선출이 되는 상하원 의원들은 트럼프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로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될수록 강경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미국채 금리를 낮추는 전략일 수 있지만은 그 가능성도 낮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차환을 해야 할 미국채의 규모는 8.9조 달러인데 이것을 이제 차환을 하게 될 경우에 이자 비용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올해 도래하는 8.9조 달러 중 6.8조가 T빌로 만기는 4주에서 52주로 짧은 상황입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자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T빌 금리를 낮추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금리가 반등을 했던 가운데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한국 금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국고 3년의 금리 하단은 여전히 2.5%라는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최근 확대되고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지난 11월 미국 대선에서의 트럼프 당선 그리고 12월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2024년 말부터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됐고 시장 금리도 반등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더 커질 수 있고
이에 따라서 한국 경기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은 2월 금통위에서 하는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1.5%를 하회하게 될 경우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성장만 바라보면서 통화 정책을 운용하기에는 환율,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재차 제기되더라도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되지 않도록 선을 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환율 같은 경우는 1,400원 중반대를 등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까지는 아니지만은 점점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점점 확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면서 미국 증시와 한국의 국채 금리가 이제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결국엔 트럼프의 관세는 미국의 생산 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실행되고 있는 만큼 트럼프의 강경한 관세 정책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관세 부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될수록 강경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 우려를 이용해서 금리를 낮추는 전략일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금리가 반등을 했었는데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한국 금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국고 3년 금리 하단은 여전히 2.5%라는 그 전망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음식료 업데이트 보고서입니다. 유은혜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식료 담당 류은혜입니다. 가공식품 가격 인상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농심은 3월 17일부터 17개 브랜드의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했습니다. 이번 가격 인상은 2년 6개월 만이고 인상 요인은 라면 원가의 주요 항목인 구매 비용의 증가 그리고 환율과 인건비 등 제반 비용 부담 확대입니다. 이번 가격 인상으로 농심 별도법인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농심의 별도 영업이익률은 원재료비 그리고 판촉비 부담으로 높은 변동성을 시현해 왔습니다. 이번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런 비용 부담을 좀 완화하고 그리고 가격 인상 시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Q 감소를 반영하더라도 영업이익률 개선이 가능한 수준으로 추정합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유통처의 기존 가격 물량에 대한 비축 수요로 일시적인 Q 증가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2분기는 기존 재고가 소진되고 인상된 출고가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ASP의 로우 싱글 상승이 예상됩니다. 가격 인상으로 인해 Q의 감소는 일어나겠지만 신라면 등 주요 브랜드의 B2B향 수요를 감안할 때 극복이 과도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CJ제이제당도 3월부터 대형마트에 공급하는 냉동만두 그리고 육가공 제품의 가격을 5에서 10% 인상을 했는데요. 다만 CJ제일제당은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어서 가격 인상에 대한 실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농심과 제일제당 외에도 동원 F&B, CJ푸드빌, SPC그룹 등 음식료 섹터 내에서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말부터 기후현상인 라니냐가 시작이 되면서 주요 곡물 가격의 상승 압박이 심화되고 있어 좀 내수 비중이 높거나 환율 부담이 크고 그리고 원재료에 대한 마진 스프레드가 얼마 남지 않은 기업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최근 증시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면서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랠리에서 소외되었던 음식료 섹터로의 관심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심이 라면 및 스낵 17개 제품에 대해서 가격을 평균 7.2% 인상을 했습니다. CJ제일제당 역시 냉동만두라든지 육가공 제품에 대해서 5에서 10% 인상을 했고 동원 F&B, CJ푸드빌, SPC 그룹 모두 음식료 섹터 내에서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세라든지 환율, 대내용 환경 등 증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4년 말 랠리에서 소외되었던 음식료 섹터에 대한 관심이 상승될 것이라는 그런 유은혜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DDR5 반도체 현물가 상승에 따른 업데이트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이의진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소부장 담당 이의진입니다. DDR5 현물가 상승에 이어서 계약 가격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고 상황을 보면은 PC 스마트폰 고객사 같은 경우는 작년 2분기 대비해서 이번 1분기 마이너스 6.5주를 기록을 했고 서버 고객사 재고 또한 13.5주에서 12.5주로 감소했습니다. 지금 서버 고객사 재고 감소는 느린 상황이지만 PC나 스마트폰, 세트 고객사들은 하반기 수요 대응을 위해서 리스타킹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재고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DDR5 현물 가격은 현재 4.66달러에서 5달러까지 29일 9영업일간
7.8%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에 이어서 DDR5 계약 가격 또한 10개월 만에 상승을 해서 1월 말에 비해서 2월 말에는 1.3%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범용 업황에 따라서 가격 반등 이후에 가동률 상승을 전망해서 하나머티리얼스와 솔브레인을 탑픽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DDR5 현물가가 29 영업일간 상승을 했고, 그 현물가 상승에 의해서 그 계약 가격도 10개월 만에 그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그 HBM 생산 능력 증가에 따라서 DDR5 공급 증가는 제한적인 상황인데요. DDR5와는 달리 DDR5 시장은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범용 메모리 가격 반등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 소재 부품 업체들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는데요. 관련 부품 탑으로는 하나머티리얼즈와 솔브레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비추로셀 업데이트 보고서입니다. 한재훈 의원입니다. 네, 비추로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추로셀은 1차 전지 제조 전문 기업이고요. 4분기에 매출액 70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50억 원을 기록하면서 분기 및 연간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체크포인트 말씀드리면 일단 수출 데이터가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16% YOY로 감소했지만 2월에는 59% 상승하면서 3월에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현재까지의 수출 데이터 호조세가 1분기 호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1분기 평균 환율은 전년 대비 10%가량 높은 상태입니다. 비추로셀 수출 비중이 80%에 이른다는 점에서 환율 또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호실적 그리고 1분기 수출 데이터 호조세, 높은 환율 수준 등을 반영한 2025년 비추로셀의 예상 실적은 매출액 2,44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86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추로셀 고압전지 부문 실적은 리그 카운트 증감과 연동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0년도 280개에서 2022년 780개로 리그 카운트가 확장되던 시기에 비추로셀의 고압전지 매출액 또한 75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증가한 것이 그 예입니다. 리그 카운트는 2025년 1월 말을 기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계속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실제 리그 카운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고요.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비추로셀의 고압전지 부문 또한 중장기적인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트럼프 2기의 어떤 정책 변화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수출 비중이 80%에 이르고 있다라는 점 또한 글로벌 경기 변화나 환율 변동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잠재적인 리스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비추로셀은 산업용 리튬 1차 전지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1분기의 긍정적인 수출 데이터와 환율 효과 반영으로 호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올해 연간 예상 실적은 매출액 2,443억 원, 영업이익 686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나 이제 1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리그 카운트가 반등하기 시작을 해서 그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비추로셀의 고압전지 부문 또한 중장기적인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헥토 파이낸셜 4분기 실적 관련 코멘트입니다. 김영겸 의원입니다. 네, 헥토 파이낸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분기 매출액은 연결 기준 447억 원, 전년 대비 15.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7% 감소를 했습니다. 매출 증가를 보시면 해외 서비스 및 PG 신규 증가, 가맹점 증가로 매출 성장폭을 키웠습니다만 휴대폰 결제 매출이 100% 이상 증가됨에 따라서 따라오는 대손충당금 45억 원이 일시적으로 반영되면서 영업이익 감소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4년 리뷰를 해보면 24년 잠정 매출은 매출액 연간 1,593억 원, 전년 대비 4.1% 상승했고요. 영업이익 133억 원으로 5.7% 상승했습니다. OPM은 8.3%를 기록을 했고요. 대형 PG사 이탈에 따른 매출 감소를 휴대폰 결제와 해외 서비스 사업 성장으로 만회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먼저 휴대폰 결제를 보시면 2023년 대비 매출액이 100% 증가를 하고 매출 총이익 역시 160% 성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기대를 하고 있는 해외 서비스 사업 역시 2023년 대비 매출은 6.1배 증가했고요. 12월 기준 매출액이 월 평균 3억 원 중반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서 신규 선불 대행 서비스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시장에서 선점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용 측면에서는 인건비, 지급 수수료 상승을 광고 선점비 감소로 상쇄시키면서 영업이익 역시 소폭 성장을 했습니다. 2025년은 신규 사업이 꼽힐 시기로 판단하고 있고요. 먼저 해외 서비스 사업은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과 현재 이제 정산 PG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결제 서비스 사업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소액 해외 송금 기능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 서비스 가맹 점수는 2023년 6개사에서 작년에는 11개, 올해는 25개사로 확대될 전망이고요. 관련 총 매출이익은 2023년 4.4억 원에서 작년에는 20.3억 원, 올해는 51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선불 대행 서비스 사업은 F&B 프랜차이즈 그리고 이쿠폰 발행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 선점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자사 결제 서비스 사업인 내통장 결제는 매출 총이익이 70% 중반인 굉장히 고수익 사업입니다. 현재 2024년 기준 가입자 수는 1,058.6만 명으로 전년 대비 53.6% 증가했고요. 결제 피지 사업 확대 시에 이 플랫폼, 이 내통장 결제가 강력한 플랫폼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헥토 파이낸셜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휴대폰 결제 매출이 100% 이상 증가하면서 대동충당금 45억 원이 반영되면서 일회성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2025년은 신규 사업이 꼽힐 시기라고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3월 12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